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하는 한편 국회는 추가 청문회를 준비 중입니다. 이 쿠팡 사태 과연 풀 해법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 소속이죠. 민병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이게 좀 화제라기보다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좀 이런 상황인데 쿠팡 사태가요. 안 쓴 사람이 없으니까 의원님 쓰시죠? 네, 물론입니다. 네. 저희 집 제 퇴근하면서 보면은 그 박스가 딱 있습니다. 맞아요. 거의 매일 박스가 오다시피 우리 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때는 매일 쿠팡 상자가 네네. 상장이나 집에 있고 했는데 이 사태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뭐 단순한 실무자 실수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예.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보안과 관련된 이제 투자를 줄여왔거든요. 쿠팡이 가장 적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CTO라고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있습니다. 예. 최고 기술 책임자가 3년 동안 공석이었어요. 공석이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 디지털 시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여왔다는 거예요. 예. 이 경영 판단의 결과로서 보인다. 이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지고 나왔던 실무자 한 사람 네네. 관리 못한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대부분 사실요. 이런 일들이 국내에서도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 아니라도 회사에 큰 사고가 터지고 이게 이제 국가 경제라든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면 대개 이제 오너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네, 해결책도 해결책도 제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례였는데 이 김범석 의장 미국이니까 범킴 이 사람은 뭐 코빼기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뭐 제대로 된 사과문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 무슨 글로벌 기업입니까? 한국 기업이지 실은. 한국에서 90% 이상 돈을 벌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인 거죠. 예.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 어떻게 하면 책임을 최소화할까, 법적으로 끌고 가서 이제 문제를 마무리할까 예. 이런 기류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쿠팡은요, 우리 국민 밉상 쿠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서 모든 문제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뭐 개인정보 문제 터졌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문제도 예. 터지고 있죠. 배달앱 문제 터지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모든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문제의 플랫폼이 쿠팡인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오너이고 창업자인데 본인이 뭔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예. 앞으로 이렇게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재발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태도 때문에. 예. 돈은 우리나라에서 다 벌어가는데 본사는 미국에 있고 네. 본인이 미국인 범킴이라는 이유로 아주 국내에 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자, 그런데 뭔가 우리 정부도 좀 칼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해 보겠다. 네네. 일단 영업정지가 가능한 요건인 거 맞습니까, 의원님? 영업정지가 가능한 요건은 뭐냐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 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피해 회복 조치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예. 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이 되면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영업을 정지시킨다고 하면은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게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 소비자 문제라든지 입점 업체라든지 뭐 배달 기사, 뭐 노동자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전면적인 영업 정지가 뭐 사실상 예. 뭐 최종적으로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일부 영업 정지 또 뭐 어떤 부분만의 예. 영업 정지, 조건부 영업 정지 이렇게 영업 제한 조치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 보이는 거고요. 소비자의 문제는 실은 소비자들은 대체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 문제는 이제 입점 업체라든지 배송 기사라든지 맞아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영업 정지를 할 때에는 그 정도와 수준에 맞춰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반드시 세워야 될 거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죠.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래서
영업 정지는 조금 이제 부작용도 있어서 신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대안으로 하는 게 과징금이잖아요. 그런데요. 예. 그게 과징금으로만 하면 예.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고 말 거란 얘기예요. 그들은 50조인데 뭐 내면 내지 뭐 예, 이렇게. 지금까지 현행법은 예. 3%잖아요. 예. 최대 3%인데 40조면은 1.2조 예. 이 정도인 거잖아요. 이걸로 이들이 비용 처리하고 말지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우리만 난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무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예. 10%까지 올릴 수 있는 거. 그럼 5조인데 50조 기준으로. 그렇죠. 네. 5조죠. 그래도 이제 타격이 큰 건데 10%까지 올리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분리간거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 다만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유출됐고 2차 피해, 3차 피해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 이것들은 빨리 통과시켜 놓으면 2차 피해, 3차 피해는 소급 적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고 또 2차 피해, 3차 피해 또 나면 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좀 역시 정부에서도 저 정치권에서도 이거 대책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특별법 입법은 확실히 하긴 하시는 거죠? 단순히 쿠팡 아니라도 또 다른 회사에서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쿠팡 사태를 보면서 예. 지금 대기업이면서 플랫폼 기업의 문제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저는 이게 선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비용 처리하고 많은 수준으로 과징금, 시정 공고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하면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업은 비용 처리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가 김현장하고 가까운 곳이잖아요. 예. 쿠팡이 김현장하고 가깝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이제 법적 분쟁 들어가고 많은 이런 수준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카드인 영업정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의 이제 우리 노동자들과 우리 상인들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쿠팡의 입장, 요거는 범킴이의 얘기는 아니고 헤럴드 로저스라고 하는 네네네. 여러분들도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했던 쿠팡 대표가 밝힌 입장인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미국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다. 다수의 미국 로펌으로부터 과징금 대상이 아니란 의견을 받았다. 이 얘기는 우리 모기업은 미국 델레웨어에 있나요? 그 어딨나요? 예.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 사람 하는 그러니까 미국 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미국 로펌의 예. 이제 예. 법률 자문을 받았다 예. 이거 아니에요. 이 본사는 이 쿠팡 INC는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이 쿠팡 본사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업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하면 지주 회사는 미국에 있지만 예. 업을 하는 회사는 한국에 있다. 예. 한국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 법을 그러면 당연히 적용해야죠. 왜 미국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정말 그럼- 괘씸한 거고 더 괘씸한 거 하나는 뭐냐면 예. 국민들이 보는 청문회 직전에 예. 지금까지 한국에서 해왔던 한국 대표를 경질해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사람 데려와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투걸카드 끝났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태도를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니 근데 민주당은 또 이제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고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힘하고도 이견이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여야가. 네. 그러니까 정무위뿐만 아니라 4개 상임위가 함께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문제는 역시 범킴 그 사람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뭐 거기에서 큰 문제인데 예. 우리가 뭐 끌고 나올 수는 지금 상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미국인을 또 미국 본토에서 강제로 뭐 구인할 수 예, 있는 것도 예. 아니고. 그럴 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실은 이번에 쿠팡이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에 플랫폼인 쿠팡에 대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상임위가 합동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정무위에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말씀드리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예. 또 독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노위에서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계속되는 사망, 산재 문제라든지 국토위 같은 경우는 이 인허가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예. 배달과 관련된 것은 뭐 상임위가 국토위거든요. 이렇게 이 모든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보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한다면 예. 이 부분은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하지 못한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라도 이렇게 나오는 데에서는 예. 우리 국민들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상인들과 우리 뭐 배달 노동자들 이 문제들과 관련된 보완 대책을 세우면서 예. 영업 정지까지 가겠다라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이 범킴의 태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태도는 안 바뀔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의원님 왠지 쫙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영업정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 주신 것 같은데 부작용을 최소화는 한해서 맞죠? 그렇죠. 선례를 예. 이번에는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 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는 태도가 안 나오면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피해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받게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소송 중이잖아요. 저 공시 의무 위반으로. 네네. 그것도 미국인 주주들만 저 돈 받는 건데. 그 결국 미국은 이제 집단 소송 때문에 네, 저 타격이 이제 클 그렇습니다. 건데 예.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의원님. 그게 없습니다. 근데 집단 소송제 이거 대통령도 한번 언급을 하셨었던 거거든요. 네네. 이번 기회에 좀 추진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비단 쿠팡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집단 소송제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거거든요. 예. 증권 부분에서만 지금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있어야 된다. 집단 예. 소송제라는 게 소송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소송을 하면 그 피해자 전부에게 예. 그 손해배상금이 물려지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것이 특히나 이제 이런 대기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예. 플랫폼과 관련된 것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저희도 발의돼 있는 법안도 있고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쿠팡 관련해서 이 저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좀 제기하긴 했어요, 의원님. 저 국감 시작 전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측하고 이제 오찬을 가진 걸 두고 이제 부적절한 만남이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회의원이요. 예. 저는 을지로 위원장이잖아요. 예. 가장 피해 당하는 사람부터 그리고 가해자라고 하는 갑들까지 다 만나야 됩니다. 예. 그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특히 그러면 김병기 대표가 쿠팡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 그러면 쿠팡을 두드렸냐?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네 개 상임위 청문회를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예. 훨씬 더 세게 나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누굴 만났으니까 이건 문제다라고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는 정치 공방의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 사건뿐만 게 아니고 앞서 저 의원님도 언급해 주셨던 거 지금 하나씩 다 나오거든요. 범킴이 2020년에 노동자 과로사 의혹을 은폐에 지시한 정황. 이거 한 노동자분 돌아가신 걸 두고 야 열심히 일한 예.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 네. 와 이거는 그러면은 업무 일지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축소해가지고 그러니까 과로가 아닌 거로 만들라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이분의 시각이 딱 예. 이런 거예요. 시급제 노동자가 무슨 시간만 채우면 되는데 열심히 일하겠나라는 비하를 하면서 열심히 일한 게 있는 증거가 있다면 예. 빨리 없애라. 과로사로 보이지 않게 예. 이런 뭐 노동자 비하도 있지만은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맞아요. 형사적인 문제까지 있는 예. 이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그때 본인이 쿠팡 한국법인 본사의 그 대표였거든요. 당시엔 그랬어요. 그랬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빼버린 거예요. 아 이거 예. 터지고 나서 예, 빼버린 거예요. 예. 그렇구나. 네. 아니 이거 좀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뭐 글쎄 이거 뭐 보기에 따라 형사 문제로까지도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딱 나온 거잖아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의원님? 그거는 수사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뭐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범킴과 같은 검은머리 외국인들 예. 뭐 한국 피를 가지고 있다. 어허. 그런데 한국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면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없다.
라고 보고요. 이제 이게 이제 글로벌해지면서 예. 여기만이 아니라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지금 예. 또 MBK 예. 홈플러스 문제 있는 MBK라든지 다 검은머리 외국인들입니다. 이분들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문화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쿠팡이 처음 사건 터졌을 때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쿠팡은 대관에 집중을 한다. 아, 예. 뭐 국회 출신들, 뭐 여야를 막론하고 뭐 또 판검사 출신들 다 데려가가지고 문제 생기면 대관 로비를 통해서 이걸 덮으려고 한다는 언론의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뭐 사람 채용하는 거를 뭐 이게 법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문제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우리 민주당 출신이나 국힘당 출신이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나 예. 이런 뭐 전직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간 거에 대해서 데리고 가지 마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 효과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너 취직 잘했어. 뭐 잘 다녀.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원칙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저는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을지로 위원장이 된 이후에는 쿠팡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 예. 거예요. 작년 겨울부터 전쟁을 하고 있고 직후에 이제 뭐 내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보여주면 예. 아 정관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거를 좀 드릴게요. 의원님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은행법 개정을 발의하셨던데 이게 보니까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를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안 이거 통과됐잖아요. 네네. 이러면 왠지 딱 대출 금리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예, 떨어질 겁니다. 예.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대출자가 대부분이잖아요. 대출 없으세요? 아유 없는 잘못 있어요. 네. 대출은 우리의 친구죠. 예. 항상 대출 이자를 걱정하고 사는데 예. 그 대출 이자가 적정한가? 부당한 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점검을 못 해요. 예. 왜냐하면 금융 소비자는 왕이 아니거든요. 실은 봉이거든요. 예. 정보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 내용들을. 예. 가상금리 내용 속에 우리 대출자들에게 물리면 안 되는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4가지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 4가지를 빼내는 법안을 제가 냈고 예. 이번에 필리버스터에서 통과된 겁니다. 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법인데 예. 우리 언론에서는 별로 다뤄주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저희가 다룹니다. 예, 좀 다뤄주십시오. 예.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좋은 거죠. 네네. 우리 소비자에게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